열이 안 난다는 전제 하에선 전 되게 약간 이거 그 코딩표 있잖아요. 엄마한테 외래선 제가 코딩표처럼 그려드리거든요. 자, 애가 쩔뚝거린다. 열이 난다. 열 동그라미, 병원, 열 X, 24시간 지켜보세요 하고 아예 저는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줄어들면 집에서 부르판 시럽만 먹이세요. 24시간에 지켜봤는데 일정하거나 올라오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데리고 오세요라고 해서 그 약간 코딩 그 OX표처럼 저는 그냥 외래선 그려줘요, 엄마들. 안녕하세요. 서울현명원 신한솔입니다. 보통 쩔뚝거리면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잘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쩔뚝거려요 하고 오게 됩니다. 쩔뚝거리는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오늘도 사실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외래 진료를 보고 왔는데 오늘도 쩔뚝거린다고 온 친구가 한 10명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말 10명이면 10 대부분의 경우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무슨 질환이냐면 자, 우리 사실은 목에 감기 걸렸어. 나 감기야 라고 얘기하죠. 이 감기는 사실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로 감기를 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학용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인후두염 아니면 뭐 중형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병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고관절 감기라고 설명드려요.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선행하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과사용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고관절에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버리니까 체중 부하를 할 때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애들이 걸을 때 아프니까 아프면서 다리를 쩔쭉쩔쭉거리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감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애들이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안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끼리는 농담삼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다라는 걸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경우는요. 보통은 짧으면 일주일보다 더 짧게 3일에서 5일 정도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길면 2, 3주 이내에 그냥 감기처럼 저절로 좋아지는 병입니다. 근데 요게 아이들이 쩔뚝거리는 거에 있어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정말로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인데 문제는 얘랑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은 사실 다 무거운 병들이에요. 우리가 목에 있는 목감기랑 감별하는 질환 예를 들어 뭐 중이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애들이 독감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병들 때문에 수술은 하지는 않는데 이 쩔뚝거리는 경우는 정말로 100명이 있으면은 정말 95명, 99명은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인데 문제는 이 한둘 정도에 있어서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고 이 질환들이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적기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질환들이고요. 사실 이제 정형외과 질환들 중에서 수술이 소위 말해서 일주일, 2주일 밀려도 한 달, 2달 밀려도 상관이 없는 질환들이 있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증상을 발견하자마자 적기에 수술이 딱 들어가 줘야 되는 수술들이 있는데 요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다 수술이 최대한 빠르게 적기에 들어가야 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쩔뚝거리는 경우 대부분은 괜찮고 정말 100에 99는 괜찮지만 그래도 소아정형외과 의사를 보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를 감별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질환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세균성 고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세균성 고관절염은 단순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 과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균이 들어가서 오는 염증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면역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들어간 균이 고관절의 자리를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중이염이라든지 폐렴은 항생제만 먹어서 낫단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밖이랑 연결이 돼 있는 오픈 공간인데 관절은 한마디로 딱 닫혀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로 피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손가락도 그렇고 이제 사고가 있어서 절단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딱 관절 면에서는 거의 피가 안 납니다. 피가 안 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약물이 효과가 있으려면 약이 피를 타고 그 위치에 가야 되는데 피가 안 가니까 약이 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관절에 세균이 들어간 거는 항생제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을 째서 안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줘야 이 세균들이 계속 관절을 파괴해서 말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관절염이 오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이 되면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병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LCP병, 저희가 Leg Corpus Pertussis Disease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 듣고 흘리셔도 되고요. 이게 발견을 한 사람 3명의 이름을 붙여서 딴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아니어서 저희도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이 병은 뭐냐? 성인들의 경우는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있는데 그거랑 큰
스트레서 같은 병인데 애들한테도 대퇴골두가 이유 없이 죽습니다. 문제는 이게 대퇴골두가 이유 없이 죽는 거를 발견을 하고 나면 그 발견에 대해서 딱 적기에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퇴골두가 죽은 정도가 경미하다. 골두가 이만한데 살짝 죽었다라고 하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갈 수 있는데요. 골두가 이만한데 이게 죽은 정도가 꽤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 골두를 살려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살려줄 수 있는 치료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이 대퇴골 뼈를 잘라서 꺾어주고 금속판을 받고 이런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을 빨리 해야 대퇴골두를 살려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술을 적게 하지 못하면 대퇴골두를 이제 살리지 못하게 되는데, 솔직히 성인 50대, 60대에 대퇴골두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인공관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 몇 살짜리 애기 대퇴골두 못 살렸다고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적기에 잡아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병이 사실은 꼭 감별을 해야 되는 병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퇴골두가 밀리는 병이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고관절에 있는 뼈가 그냥 통째로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외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아니면 그 교통사고도 가벼운 차에서 뒤에 박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오토바이 정도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성인의 고관절은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말고 건강한 사람들은 안 다칩니다. 애들은 요 고관절 내에 관절 내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요 성장판이 어쨌든 일반 뼈보다는 약한데 어떤 이유에선가 성장판이 밀립니다. 저희가 SCFE, 스케피라고 말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성장판이 밀려버리니까 첫 번째 성장판이 밀리면서 골두에 변형이 오고요. 성장판이 밀리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발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성장판에 오뎅꼬치 꿰듯이 꿰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질환들이 솔직히 빈도로는 압도적으로 적어요. 흔하진 않지만 정말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단순히 쩔뚝거리는 걸음걸이만 가지고는 이 세 가지 병을 구별할 수가 없고, 이 세 가지 병은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소아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했을 때 비싼 돈 주고 건강검진 해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잡아내려고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쩔뚝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 조금 쩔뚝거리다가 괜찮아졌다, 이 정도는 그냥 지켜봐셔도 좋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2, 3일 계속적으로 쩔뚝거린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아파하면서 쩔뚝거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꼭 보셔야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닌 단순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인지 큰 병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사실 MRI도 찍고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를 확진을 하면은, 그러니까 LCP병,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병은 그래도 그러니까 수술을 적기에 해야 되는 거지 응급하게 해야 될 건 아니지만, 특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균성 고관절염이냐 아니면 스케피, 이 두 병은 사실은 발견하면은 소아정형외과 몇 없는 응급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바로 하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많이 진행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셨을 때 진행하고, 그런 수술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는 보통은 이제 이게 사실 감기니까 한번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그 별거 아닌 병이 왔을 때 결국 감기는 한 번 오면 두 번도 오고 세 번 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쩔뚝거리는 게 사실은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 6살 때 왔을 때 7살, 8살도 또 올 수 있는데,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 얘가 7살 때 다리를 또 쩔뚝거려요. 근데 이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인지 아니면은 그 제가 말한 이 셋 중에 하나인지를 사실은 감별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될지 엄마가 판단을 하게, 제가 보통 외래에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 첫 번째 열이 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오시라. 두 번째, 일단은 열이 안 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한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시라. 하루 정도 지켜봤는데 원래 이만큼 아팠는데 하루 좀 지켜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 라고 하면 LCP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피라든지 이런 병들은 아픈 게 일정하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지 줄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얘가 쩔뚝거리는데 쩔뚝거리면서 고열이 나면 즉시 이건 무조건 응급실을 튀어가야 되는 상황이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열이 안 나는 경우는 한 24시간을 쭉 지켜봤을 때 증상 추이가 준다 그러면 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72시간까지도 지켜봤는데 계속 쩔뚝거리다 그럼 한번 데리고 오시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 준다 24시간, 48시간을 봐도 더 아프거나 올라온다 라고 하면 바로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현병원 신한솔이었습니다.